제가 너무 잘 아는 소리가 있어요. 울리지 않는 전화기의 소리. 저는 올해 83입니다. 그리고 제 자식들은 약 2년 전부터 찾아오는 걸 멈췄어요. 한꺼번에는 아니었어요. 점진적으로요. 욕조에서 물이 빠지는 것처럼. 처음엔 매주였어요. 그 다음 격주, 그 다음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 명절, 그 다음 설날만, 그 다음 설날의 문자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머니. 그게 다예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조용한 집에 앉아서 뭘 잘못했는지 고민하고 있죠. 전화기를 들어요. 전화해요. 음성 사서함이 나와요. 그냥 안부 확인하려고 얘야 전화 줘 하고 말하죠. 그리고 기다려요. 또 기다리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말씀드릴게요.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실이에요. 영수 씨가 돌아가신 후 자식들이 더 자주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그럴 거라고 했거든요. 안 왔어요. 흩어졌죠. 큰아들 준호가 석 달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했어요. 그러다 줄어들었죠. 바빴대요. 1. 자기 자식들. 3. 이해했어요. 아니, 이해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목소리를 들으려고, 괜찮은지 알려고. 통화가 짧아졌어요. 더 산만해졌고요. 운전하면서 받았어요. TV 보면서. 분명히 다른 일 하면서요. 목소리에서 들렸어요. 참고 있다는 게. 제가 끝내길 기다려서 진짜 삶으로 돌아가려는 것처럼요. 어느 날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요. 다음 날 다시 전화했죠. 음성사서함, 문자 보냈어요. 이틀 후에 답장이 왔죠. 미안해요, 어머니. 일이 정신없어요. 곧 전화할게요. 곧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딸 지은이한테 전화했어요. 지은이는 받는 편이 나았어요. 하지만 똑같은 걸 들을 수 있었죠. 인내심, 의무감, 침묵을 질문으로 채웠어요. 애들 얘기, 일 얘기, 사위 얘기. 대답했어요. 간단하게. 그러고는 가봐야 한대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통화 사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통화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2주가 3주가 됐어요. 10분이 5분이 됐고요. 그들을 잃고 있었어요. 거리 때문도 아니고 갈등 때문도 아니었어요. 무관심 때문에요. 그리고 그들이 멀어지는 걸 더 느낄수록 더 손을 뻗었어요. 이유를 만들어서 전화했어요. TV에서 너 생각나게 하는 거 봤어. 오래된 사진 찾았어. 그 요리법 물어보고 싶어서. 목소리를 듣기 위한 핑계였어요. 제가 존재한다는 걸 상기시키려고요. 어느 날 지은이가 저를 무너뜨리는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전화하는데 이유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걸 말할 때 목소리가요. 따뜻하지 않았어요. 지쳐 있었어요. 제가 일거리라는 것처럼. 저와 얘기하는 게 할 일 목록의 작업인 것처럼요. 그날 밤 부엌에 앉아서 울었어요. 제 자식들이 저와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었어요. 싸워서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더 이상 흥미롭지 않아서였어요. 필요하지 않고. 그냥 너무 자주 전화하는 나이든 어머니일 뿐이었죠. 자, 여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 첫째, 그 죄책감을 죽여야 해요. 밤에 뭘 하는지 알아요. 천장을 쳐다보며 누워서 모든 걸 되돌리죠. 너무 엄했나? 일을 너무 많이 했나? 안아주기를 덜 했나? 잘 들어요.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실수했죠. 많이요. 하지만 거기 있었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밥상에 음식을 올렸고 불을 켜놨고 알고 있던 최선의 방법으로 사랑했어요. 자식들이 오늘 30년 전 당신이 한 일로 벌을 주고 있다면 그건 그들 문제예요. 당신 문제가 아니고요. 과거에 대해 영원히 사과할 순 없어요. 그리고 오늘 당신의 존엄성으로 그 대가를 치를 수는 더욱 없죠. 원한을 품고 싶으면 품게 하세요.
그건 무거운 짐이에요. 당신이 대신 짊어질 필요 없어요. 자신을 용서하세요. 할 일 다 했어요. 계약은 끝났어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어요. 둘째, 당신이 그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지 이해하세요. 일주일에 5번 전화하면서 슬픈 목소리로, 외로운 목소리로 당신이 짐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삶이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늙은 개처럼 창가에서 기다리고만 있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 도망쳐요. 친자식도요. 압박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물러나요. 당신이 더 쫓으면 더 빨리 도망가죠. 출혈을 멈춰야 해요. 지금 당장. 오늘 쫓는 건 끝이에요. 1년 동안 계속 전화했어요. 계속 손을 뻗었고요. 갑자기 어머니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길 바랐어요. 전화할 때마다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더 한심해졌고요. 제가 키운 사람들한테 관심의 부스러기를 구걸하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음성 사서함, 메시지 남겼죠? 화요일에 다시 전화했어요. 또 음성 사서함, 문자 보냈어요. 그냥 안부 확인하려고 얘야 다 괜찮아. 3일 후에 답장 왔어요. 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엄청 바빠요. 그때 멈췄어요. 화나서가 아니에요. 지쳐서요. 짐처럼 느끼는 게 지쳤어요. 일방적인 노력에 지쳤고요. 저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지쳤어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멈췄어요. 첫 주는 힘들었어요. 습관적으로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숨을 참는 것 같았어요. 손을 뻗지 않으면 뭔가 끔찍한 일이 생길 것 같았죠. 하지만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둘째 주는 더 쉬웠어요. 전화기를 드는 걸 멈췄어요. 전화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전화 오길 기다리고 휴대폰 확인하고 몇 시간씩 매일요. 넷째 주쯤 더 잘 자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화가 왔는지에 대해 불안하게 깨지 않았어요. 저를 겁나게 했던 침묵이 평화로워지고 있었어요. 자, 대신 이렇게 하세요. 정원을 만드세요. 아버지 이성호가 그러셨어요. 나비를 쫓으면 날아가 버린다고. 하지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면 나비가 당신에게 온다고. 그리고 나비가 안 와도 여전히 아름다운 정원은 있잖아요. 1년 동안 이 의자에 앉아서 전화 올 걸 기다렸어요. 6개월 전 충분하다고 했어요. 다르게 하루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뭘 증명하려고가 아니라 그냥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들한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었어요.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연락하려고 하고 이제 그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갔어요. 매일 아침 걷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밖에 있으려고요. 어느 목요일 도서관에 갔어요. 예전에 알던 여성을 우연히 만났죠. 이정자 씨. 커피를 마셨어요. 2시간 동안 얘기했고요. 똑같은 일을 겪고 있었대요. 자식들이 거의 전화를 안 한대요. 매주 목요일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화요일도요. 도서관 독서 모임에 들어갔어요. 거기 여성들은 흥미로웠어요. 의견이 있었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저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김영숙이었어요. 생각이 있는 사람. 다시 요리하기 시작했어요. 큰 식사가 아니라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 항상 해보고 싶었지만 영수 씨가 안 먹어서 만들지 못했던 요리법. 어느 날 오후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채소를 썰면서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행복하다는 걸. 행복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했어요. 집이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평화로웠어요. 몇 시간 동안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자식들 생각을 안 했고요.
1년 동안 손을 뻗는 걸 멈추면 그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이미 잃었어요. 제가 전화를 멈추기 훨씬 전에 그들이 멀어졌던 거예요. 제가 멈췄을 때 바뀐 유일한 건 더 이상 저 자신을 굴욕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었어요. 그냥 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삶이 매일 그들 없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빠져야 해요. 뭔가를 배우러 가세요. 전화가 안 울리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삶을 가득 채우세요. 왜냐하면 비밀이 있거든요. 자식들은 호기심 많은 생명체예요. 전화가 멈추고 죄책감 주기가 멈추면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왜 어머니가 전화 안 하지? 괜찮으신가? 뭐 하시는 거지? 그리고 결국 전화해요. 제가 전화를 멈춘 지 한 달 후 지은이가 전화했어요. 거의 안 받을 뻔했어요. 실수인 줄 알았죠. 제가 받아서 놀란 것 같았어요.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어요. 독서 모임 얘기를 했어요. 정자 씨 얘기, 만들고 있던 국 얘기, 실제로 들었어요. 질문했고요. 끝에 말했어요. 목소리 좋으셔요. 어머니, 정말 좋아요. 제가 슬프게 들릴 거라 예상했던 것 같았어요. 외롭게. 제가 항상 전화하던 때처럼요.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전화했을 때 어둠 속에 앉아있는 슬픈 할머니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살고 있는 여성을 발견했죠. 그리고 그게 머물고 싶게 만들었어요. 다시 전화하고 싶게 만들었고요. 준호가 그 후 2주 후에 전화했어요. 똑같았어요. 제가 전화 안 하는 게 놀랐던 거예요. 뭘 하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말했을 때 관심 있어 보였고요. 그 후 전화가 더 정기적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매주는 아니지만 가끔요. 그리고 전화가 안 와도 예전만큼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 공황을 느끼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제 가치가 더 이상 그들의 관심에 묶여 있지 않았으니까요. 자, 솔직하게 말할게요. 거짓말 안 할게요. 가끔 정원을 만들어도 나비가 여전히 안 와요. 가끔 그냥 떠난 거예요. 가끔 사람들은 그냥 이기적이에요. 친자식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평화를 찾았는데도 여전히 멀리 있다면 보내주세요. 사랑으로 보내주세요. 하지만 보내주세요.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게 강요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부재가 당신을 파괴하게 내버려 두길 거부할 수는 있어요. 일요일에 누가 찾아오는지로 정의되지 않아요. 거울 속에서 보는 그 여성으로 정의돼요. 제 전화기는 예전만큼 울리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독서 모임에 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 맛있는 저녁을 만들 거고요. 살 거예요. 그들이 합류하고 싶으면 문은 잠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문간에 서서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살러 가세요. 74년 여름을 생각해요. 32이었을 때 필요받는 것과 사랑받는 것이 같다고 생각했던, 이제 더 잘 알아요. 목요일 정자 씨와의 커피가 감사해요. 제 생각을 듣고 싶어 하는 독서 모임 여성들이 더 이상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는 조용한 아침이요. 전화하는 걸 멈춘 게 감사해요. 그들을 다시 데려와서가 아니라 저를 저 자신에게 돌려줬으니까요. 함께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쫓는 걸 멈추고 사는 법을 배운 할머니 얘기를 들어주셔서요. 또 저와 앉고 싶으시면 저는 여기 있을게요. 여전히 전화 안 하고, 여전히 제 정원을 만들면서 여전히 괜찮게요. 몸 건강히 돌보세요. 그게 어떤 의미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놓아주는 거예요.